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파워포인트에서 컬러를 눈에 잘 띄게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본 강의는 지식의 사회화하는 차원에서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할 것입니다. 본 강의 시리즈를 명확하게 숙지하시면 여러분도 프레젠테이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콘텐츠가 눈에 잘 띄게 하는 방법입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컬러를 디자인하실 때 텍스트, 차트, 도형 등의 컬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혹시 컬러를 잘 모른다는 핑계로 대충 아무렇게나 다루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컬러는 메시지 전달에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컬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느낌과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텍스트, 차트, 도형 등의 컬러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컬러의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컬러의 시인성이란 어떤 컬러가 주위나 배경의 컬러와 차이가 뚜렷해서 눈에 잘 띄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컬러가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거리에 있을 때 목적물의 컬러가 눈에 잘 띄는 것과 이와 같이 가운데 들어있는 목적물이 눈에 잘 띄는 것과 또 잘 띄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의 가운데 있는 목적물들이 눈에 잘 띄지 않죠. 시인성은 컬러 고유의 특성보다는 배경 컬러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특정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콘텐츠는 무엇보다도 눈에 잘 띄는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성은 컬러 고유의 특성보다는 배경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배경색이 어두울 때, 즉 노랑, 주황 등은 시인성이 좋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자주 파랑 등은 시인성이 나쁩니다. 배경색이 밝을 때 자주 파랑 등은 시인성이 역시 좋고 노랑, 주황 등은 시인성이 나쁩니다. 여기서 시인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조건은 다름 아닌 배경색과 목적물 색의 명도 차이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입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텍스트 컬러는 어두운 배경색에 노랑이나 주황, 청록 등 밝은 색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컬러의 시인성이 높은 사례입니다. 배경색이 어두울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목적물의 색은 노랑이나 주황 등 밝은 색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파워포인트 적용 꿀팁입니다. 배경색이 어두울 때 목적물의 색이 밝은 색이 시인색이 높으므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컬러 디자인을 하실 때는 적극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색에는 진출색이 있고 후퇴색이 있습니다. 진출색은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 후퇴색은 뒤로 후퇴하는 느낌을 주는 색이죠. 그래서 진출색은 따뜻한 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팽창하는 색이죠. 또 이와 반대로 후퇴색은 차가운 색으로 수축하는 느낌을 주는 색입니다. 그래서
진출색과 후퇴색은 색이 공간의 팽창과 수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따뜻한 색, 아래는 차가운 색입니다. 이어서 위에는 명도가 높은 색, 아래는 명도가 낮은 색입니다. 또 위에는 채도가 높은 색이고 아래는 채도가 낮은 색입니다. 이어서 위에는 유채색이고 밑에는 무채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색들의 배열이 훨씬 더 진출색이고 또 팽창하는 느낌을 주는 좋은 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도 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 바탕에 어두운 색의 대비와 어두운 바탕에 밝은 색의 대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도 대비란 명도 차이가 나는 두 색을 대비시켰을 때 서로의 영향으로 색의 밝기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명도 대비라고 합니다. 명도는 색의 세 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컬러의 변화보다는 밝고 어두움, 명암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막에는 명암을 인식하는 ROD, 로드 세포가 약 1억 2천만 개 있고 컬러를 인식하는 콘 세포가 600만 개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을 인식하는 세포가 컬러를 인식하는 세포보다 약 20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 바탕에 검은색입니다. 또 검은색 바탕에 흰색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흰색 바탕에 파랑을 사용하는 경우이고 또 파랑색의 어두운 바탕에 밝은 흰색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밝은 바탕에 어두운 색은 좋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요. 그러나 어두운 바탕에 밝은 색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색 바탕에 흰색 그리고 파란색 바탕에 흰색은 아주 명도 대비가 좋고 눈의 시인성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흰색 바탕에 초록색을 사용하는 경우 또 초록색 바탕에 흰색의 텍스트나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또 흰색 바탕에 빨강을 사용하는 경우이고 빨강 바탕에 흰색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밝은 바탕에 어두운 색은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흰색 바탕에 빨강 글씨나 도형은 좋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바탕에 밝은 색은 아주 좋습니다. 초록색 바탕에 흰색 그리고 빨강 바탕에 흰색 다 좋은 것입니다. 분리 배색이 무엇이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리 배색이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색을 배열할 때 색의 대비가 심하거나 비슷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느낌을 줄 때 이와 같은 경우들이죠. 유채색들 사이에 무채색을 배치하여 유채색들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배치된 무채색을 통해서 유채색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하거나 또는 강한 배색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사례로는 성당의 창에서 검정의 윤곽선을 배치한 스테인드 글래스입니다. 분리 배색의 효과는 배색된 두 색들이 두드러지지 못한 느낌을 줄 때 그 사이에 백색이나 흑색을 배치하면 유채색들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패턴 및 다이어그램의
분리 배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색 바탕에 원본 패턴입니다. 이어서 원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하향으로 분리 배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어서 검정으로 분리 배색하는 경우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하향으로 분리 배색하는 경우와 검정으로 분리 배색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눈에 잘 두드러집니까? 네, 역시 마지막에 검정으로 분리 배색하는 경우가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오죠. 다음에는 어두운 색 바탕의 원본 패턴입니다. 이어서 원본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에 검정으로 분리 배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어서 하향으로 분리 배색하는 경우입니다. 네, 검정으로 분리 배색하는 경우와 하향으로 분리 배색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이때는 하향으로 분리 배색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글머리표의 분리 배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글머리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텍스트를 적용한 글머리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하얀색으로 분리 배색을 적용한 글머리표들입니다. 텍스트를 실제로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글머리표에 분리 배색을 하지 않는 경우, 또 분리 배색을 하는 경우, 역시 하지 않는 경우, 또 분리 배색을 적용한 경우 각각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다음에는 초록색 바탕에 글머리표를 적용하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 텍스트에 글머리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머리표를 흰색으로 분리 배색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적용하지 않은 케이스, 또 분리 배색을 한 경우, 또 분리 배색을 하지 않는 경우, 분리 배색을 한 경우 어떤 것이 더 우리 눈에 잘 띄겠습니까? 이번에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자주색의 글머리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텍스트에 적용한 글머리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머리표를 이제는 흰 바탕에 글머리표에 검은색의 분리 배색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이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분리 배색을 하지 않은 경우, 또 분리 배색을 한 경우 다를 것입니다. 하늘색 바탕에 글머리표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것을 그 글머리표에 검은색으로 분리 배색하는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분리 배색을 한 경우, 분리 배색을 한 경우가 눈에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텍스트의 윤곽선 만들기입니다. 파워포인트 텍스트의 윤곽선이란 텍스트의 테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글머리표와 기호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윤곽선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탕색과 텍스트 색이 즉 부조화, 즉 보색 관계일 때 그 사이에 백색이나 흑색의 윤곽선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슬라이드 자료가 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잘 읽을 수 없으면, 즉 가독성이 떨어지면 메시지 전달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텍스트의 윤곽선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메뉴판에서
세이프 형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 창에서 텍스트 윤곽선을 클릭합니다. 우측 창에서 윤곽선 색이 흰색이면 테마색에서 흰색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윤곽선 색이 검정이면 역시 테마색에서 흰색 옆에 있는 검정을 클릭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색 배열의 나쁜 사례와 이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초록 바탕에 빨간 글씨, 또 빨간 바탕에 초록 글씨, 또 파란 바탕에 빨간 글씨, 마찬가지로 빨간 바탕에 파란 글씨입니다. 이들 바탕색과 텍스트색은 서로 보색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색이라는 말은 색상 안에서 서로 대응되는 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색 관계에 있는 두 색을 합치면 회색이나 검정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렬해서 이들 보색 관계의 색들은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시선 기피 현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리 배색을 하거나 테두리에 윤곽선을 적용하면 강한 배색을 안정시키고 텍스트에 분리 배색이나 또 박스에 윤곽선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글머리표란 딩백 기호라고도 하며 분리 포인트라고도 하지요. 가독성 향상을 목적으로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글머리표의 나쁜 사례입니다. 네, 바탕색과 보색 관계에서 분리 배색이 필요하죠. 글머리표의 개선 사례입니다. 네, 이와 같이 분리 배색으로 참신한 느낌의 가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시리즈 26번째 시간으로 좋지 않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